안녕하세요, 시우님. 저는 재작년에 재회상담으로 상담을 받았었던 내담자입니다. 나이는 29살, 전 남친 30살. 재회상담 때 저의 잘못된 의존과 집착, 그리고 여사친들에 대한 기준 없는 구속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 않아 틀어졌다고 하셨고, 마지막 지친 카톡을 주셨었어요. 그때 전 남친에게 연락이 왔었고, 저한테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니 너무 고맙고 놀랐다며, 나중에 인연이 되면 볼 수도 있겠지 라는 말과 함께 서로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그 후에도 상담을 받았었는데, 제가 그때 너무 조급하고 변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시호님이 재회를 하시겠다니, 재회 상담사니까 도와드리겠지만 다시 만나면 돌이킬 수 없으니 충분히 내면 세계를 다듬는 시간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하셨지만, 그때 당시 저는 재회밖에 보이지 않았어서 그냥 재회를 하고 싶다고만 했었던 게 기억납니다. 사람은 꼭 겪고 나서 알게 된다고 하더니, 그때 시온님 말 듣고 더 내면 세계를 온전히 만들고 재회를 했더라면 이라는 후회가 남고, 다시 상담받기에도 정말 창피하고 면목이 없어요. 그럼에도 이메일을 보내면 언젠가 보시지 않을까 해요.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. 뭐 상담 주셔도 돼요. 내담자님한테는 좀 섭섭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, 제가 사연을 한두 개 받는 건 아니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합니다. 그리고 제가 아마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멘탈이 심각하신 분들 말고는 이런 말 많이 해드린 분이 많아요. 근데 결국엔 어차피 경험을 통해서만 알게 돼요.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 설득하고 나서 안 되면 그냥 마는 것 뿐이죠. 왜냐면 재회를 하더라도 분명 제가 말한 부분들이 상담을 통해 얘기하다 보면은 개선이 되질 않았다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. 그러면은 재회 확률 자체도 낮아지기도 하고, 하게 되더라도 관계 유지가 힘들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데, 그래서 좀 건강한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물어보는 거죠. 근데 아무래도 본인들은 전부 100에 99는 다 본인들이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.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라서 얘기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. 자, 그래서 사연 더 읽어보면, 총 2번 만남 만에 서로 쇼부가 일어났고 10월달에 다시 재회하게 됐고, 전 남친도 1대1로 이성 만나는 것은 저에게 무조건적으로 허락을 받겠다고 했고, 제가 약속을 보내주지 않으면 섭섭하더라도 우리 신뢰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내가 양보해야겠지라는 말도 전 남친이 했었다.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조금 이런 사연에서 배우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, 뭐 무조건적으로 내가 양보하고 그냥 나는 바뀌었으니 너한테 집착하지 않겠다, 그러니까 뭐 재회하자, 이런 식으로는 여러분 조금 서로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이 여성분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잘 지키신 것 같아요. 서로 이 정도 지키자, 너도 노력해, 상대방도 노력하고 싶어야 연애 아닙니까?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일어났습니다. 11월 중순쯤부터 전 남친이 제 약속을 갑자기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일 있냐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,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하더니, 또 데이트는 서로 잘했었는데 데이트 때 무슨 말도 없고 좀 차가워 보이고, 제가 잘 들어갔냐는 말을 해도 응, 히읗 이런 식으로만 답장이 오고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통화로 다시 무슨 일 있으면 말을 해달라 했더니 그냥 좀 쉬고 싶은 것 같다라길래 사랑하지 않는 거냐는 말을 하고 말았어요. 그랬더니 전 남친은 한숨을 푹 쉬더니 그건 아니다, 쉬고 싶을 뿐이야, 시간 좀 주면 안 될까? 라고 했고, 저는 화가 나서 알겠다고 끊고 나서 장문으로 또 문자 폭탄을 날렸어요. 전 남친은 그러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건 아니었던 것 같다,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넌 여전하구나 라고 했고, 제가 일단 여기까지 이해관계를 조금 해석해드리면,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좀 나태해질 때도 있는 법입니다.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모두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면은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. 어떻게 연애할 거야.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, 첫 번째로 연인 관계에서 우리가 무슨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싶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불신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. 상대방이 에너지가 조금 딸리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얘가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, 얘가 날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나?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대해 접근을 하게 되면 결론은 그냥 우리는 관계에 문제가 많으니까 헤어지자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. 애초에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는데 어떻게 사겨.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매달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, 얘는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행동할까? 어떤 상황이 얘를 힘들게 해서 이렇게 된 걸까? 그럼 이 상황에 나는 관계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가? 라는 접근을 해야 돼요. 이 사람이 그냥 사랑이 식었으면 진작에 헤어졌겠지. 이 남자도 노력하고 싶은데 노력이 안 되니까 지금 혼란스러운 거잖아.
그래서 헤어지기 싫으니까 시간 달라고 버티고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방법적으로 여기서 남성도 이제 잘못한 게 뭐냐면 뭔가 기간을 그럼 정해주던가, 내 남자는 하루 종일 이 남자 결정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른 채 불안하게 기다려야 되잖아요. 여성으로서는 이거 난 버림받을 거고 헤어지는 건가? 라는 생각밖에 못해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여성분들 얼마나 많습니까? 근데 여기서 이제 내 남자님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, 이런 걸 그냥 사랑하지 않는 거냐 물어보면 상대방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사랑하지 않아서구나 라고 합리화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? 여러분이 이런 사연을 보고 여러분의 어떤 행동값이 결국 상대방의 행동을 만들게 되기도 한다는 걸 이렇게 배워야 돼요. 제가 보기에는 데이트 조금 쉬셨으면 됐을 일일 것 같아, 왠지. 이 남자가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으면 제가 권태기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서비스 중단하고 서로 상황 해결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, 아니면 헤어지던가, 이런 선택들이 필요한 건데,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보다 그냥 이 사람의 마음과 의지력이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사랑이 식었냐 물어보면 뭐 당연히 사랑이 식었으니까 헤어지자는 선택지밖에 없지 않을까? 이런 식으로는 관계의 리드가 불가능한 거죠. 내 남자님이 그래서 남자가 너 여전하구나 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고 서로 또 싸우게 됐대요. 그러니까 이제 전 남친이 그만하자고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내 남자님도 일단 알겠다고 한 뒤, 그리고 헤어지게 되셨고, 그래도 그나마 매달리면 안 된다고 학습을 당했기 때문에 매달리시지는 않으셨다고 해요. 추가 상황으로 전 남친이 1월 말쯤 미안했다라는 4글자로 카톡이 왔다고 하셨고, 일십하셨다고. 그래서 재회는 다시 또 불가능한 거냐 물어보시는데, 저는 재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카톡을 굳이 우리가 피하거나 막 그러실 필요는 없고 답장은 해주세요. 그냥 조금 생각할 게 많아서 답장이 늦었다라고 말씀하시고, 나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고 너도 많이 스트레스가 있는 일이 있었던 것 같다. 그래도 헤어졌으니까 서로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건 아닌 것 같고, 나도 내 스트레스 받는 상황 정리되고 안정되면 연락 주겠다 정도만 이렇게 깔끔하게 답장하시고 공백기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마 그렇게 답장하시면 이 남자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뭐라 연락 올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긴 한데, 뭐 제 도움 그때 필요하시면 상담 주시는 거고,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제외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제가 너무 잘 알아요. 그냥 마냥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당신, 바로 너. 잘 들으세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오죽 저는 제외하고 싶었으면 심리학을 연구했고 연애를 연구했고 인간관계를 연구했고 어쩌다가 제외 상담사까지 됐어요. 여러분보다 제외에 대한 갈망이 더 심했으면 심했지 못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. 제 삶이 그런 저로 인해서 스스로 많이 망가졌어요.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게 기회가 돼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지만, 그때는 나도 엄청 망가졌었고 정신 못 차리는 시절이 있었다고. 저는 그만큼 여러분 얼마나 제외하고 싶은지 너무 잘 안다는 소리예요. 근데 우리가 막상 재회가 돼서 그냥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.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.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하고 온전하지 않으면 재회를 하셔도 어차피 불행해요. 더 불행할 거예요. 제가 이거는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. 여러분 내면세계 관리 안 하시고 내면세계 건강하지 않으면 재회하시고 나서 더 불행할 겁니다. 그냥 난 무조건 재회를 해야겠다. 본인은 그때 전 연인과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회상할 뿐이에요. 이미 벌어지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후회할 뿐이고 자책할 뿐인 거예요.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. 재회를 갖다가 제가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. 여러분이 얼마든지 건강한 선택하에 재회하시면 행복할 수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은 내 연민, 내 감정에만 매몰돼서 건강하지 않은 선택을 하니까 선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. 아니, 저한테 그래서 상담하실 때도 자기가 제외하는 게 맞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. 근데 그거는 본인들 삶이고 본인들 인생 아닙니까? 뭐 제가 선택해주는 대로 살 거예요? 저는 제외 상담사니까 제외만 시켜드리려고 노력할 뿐이에요. 후회도 본인 몫이고 책임도 본인 몫입니다. 재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내 내면 세계부터 돌보고 나서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내가 선택지를 많이 늘려보고 그 중에 내가 얘를 다시 만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제외하셔도 돼요. 그냥 마냥 붙잡아야겠다.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솔직히 그 선택은 조금 미루고 나서 내면 세계가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. 자,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일단 사연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. 감사합니다.